여러분, 마녀 사냥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처음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마법을 사용하는 마녀를 처형한다는 구실로 시작된 특별 재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 죄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유명한 악습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의 피해자이자 실제 마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SCP-3998인데요. 오늘은 3998이 어떤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CP-3998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댄버스 마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기괴한 모양의 허수아비인데요. 대략 17세기 후반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고리버들과 못등을 이용해 마치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왜인지 하반신은 아예 사라진 상태에 몸 전체가 불에 타는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3998에서는 계속해서 에탄올과 지방으로 구성된 가연성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 3998은 이 액체를 이용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3998은 강력한 불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 다만 아무에게나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나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상인데요. 이렇게 3998에 불이 옮겨붙은 대상은 유독 복부를 중심으로 불타기 시작하는데, 연구 결과 복부 내부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고온의 에탄올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내 대상은 빠르게 불타버려 기괴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현재까지 3998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3998에 붙은 불을 먼저 진압해 변칙성을 무력화시킨 후에는 피해자에게 붙은 불도 진압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아무리 빠르게 불을 진압한다 해도 내부 장기의 손상을 막지는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다소 특이한 변칙성과 외형을 가진 3998. 이후 박사들은 3998의 정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3998이 다름 아닌 마녀 재판으로 희생된 실제 마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실 댄버스 마을의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모든 것이 전술 속 고리버들 마녀의 짓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가능성 중 하나 정도를 여기고 넘어갔지만, 3998을 찾아놓고 보니 요상한 외형부터 불타는 변칙성 등 전술 속 마녀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먼 과거 아버지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게 된 한 여성. 설상가상 그녀는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그런 그녀에게 악마가 접근한답니다. 원래는 그녀의 영혼만을 노리고 접근한 악마였지만, 영혼의 대가로 마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어느샌가 둘은 친구,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마법을 이용해 남편에게 복수를 한 그녀는 남편에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행을 한 남편에 의해 악마와 함께 있는 모습이 들키면서 얼마 안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네, 어쩌면 3998은 전설 속 마녀이며, 자신이 겪은 고통은 외면한 채 마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죽게 만든 남편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전설 속 그녀는 캔디스 에이지라는 이름의 실존했던 여성이며, 재판 당시 클로비스라는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그녀의 자백 기록과 함께 1693년 6월 10일에 거행된 그녀의 마녀 재판 기록까지 확인되면서 3998의 정체는 고리버들의 마녀 캔디스 에이지가 맞는 듯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후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3998의 특성상 격리 실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박사들은 3998에 안전등급을 부여한 채 제34기지에서 격리 중인데요. 또한 연구를 통해 3998이 스스로 발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발화시킬 수도 없으며, 그저 가슴이나 뒤통수에 약간의 통증만 주는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불연성 소재의 내부가 진공상태 처리된 보안보관함 3998-1에 격리함으로써 3998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있답니다. 다만 다시 1의 관리 상태에 따라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9시마다 청소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제34기지에는 D계급 중에서도 살인 또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자들을 배치해둠으로써 이들이 갑자기 불타기 시작한다면 다시 1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즉시 3998가 다시 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3998로 인한 피해까지도 차단하며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댄버스 마을에서 다소 의아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어째서인지 화재로 인한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 심지어 피해자 대부분이 강력 범죄자이거나 불을 이용한 방식 등이 3998의 방식과 상당히 흡사했답니다. 네, 분명 3998은 완벽히 봉인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 번도 불타오른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게다가 3998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998이 여자가 아닌 남자의 유골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녀석의 정체 역시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재단은 3998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편지는 다름 아닌 악마 클로비스가 마녀 캔디스 에이지에게 보낸 것으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고리버들 마녀의 뒷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리버들 마녀 전설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바로 마녀의 복수에 대한 것으로, 마녀 사냥 이후 자네만 남은 캔디스를 본 악마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픈 마음에 영혼을 돌려주었던 것. 네, 그녀는 악마의 힘으로 인해 뼈만 남아 불타는 다소 기괴한 모습으로 되살아났고 그대로 집으로 향해 남편에게 복수를 했던 것이랍니다. 이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불길 사이로 남편의 하반신을 빼앗아 유유히 걸어나오는 그녀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남편의 시신만큼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사들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쩌면 3998은 캔디스 에이지가 아닌 그녀의 남편이며 그녀에 의해 영원히 불타는 고통과 함께 자신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 처단하는 벌을 받고 있었던 것. 또한 3998이 격리된 이후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더 이상 남편을 통한 처단이 불가능해지자 그녀가 직접 처단을 위해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후 재단은 꾸준히 화재 사고의 범인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녀의 분노가 만들어낸 불타는 허수아비 SCP-3998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최초 SCP 관련 도서인 SCP와 괴물도감에서는 오늘 소개한 SCP-3998 말고도 우리에게 친근한 다양한 SCP 개체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내용이 재단과는 또 다른 누군가가 실제 조사를 한 듯 도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고서 형식으로 쓰인 공식문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괴물 그림 전문 작가님의 사실적인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SCP 못지않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각종 전설 속 괴물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댓글을 통해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